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 자영업자분들 아마 지금 절벽에 내몰리다 못해서 저 밑에 낭떠러지로 떨어진 기분일 겁니다. 이 자영업자 수백 명이 지난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방역 패스 정책과 영업 제한을 철폐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정부 방역 정책에 따르던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대국민 호소에 나선 겁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모두가 길고 긴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장 이 자영업자분들은 오늘 내일 당장 현실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정말 빚이나 금전적인 문제, 또 가족이 해체된 경우도 많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4명, 또 영업 제한 시간 밤 9시, 단계적 일상 회복 일시 중단과 방역 강화 조치가 다시 시행이 되면서 한창 기분이 좋아야 될 이 연말 대목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끝났습니다. 지난달 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자영업자들 숨통 좀 트이나 싶었는데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더 힘든 상황에 지금 내몰린 상황입니다. 방역을 생각하면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되는 건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자영업자들 오죽 답답했으면 거리로 나왔겠습니까? 문 열고 장사를 해도 손님들이 안 오니까 정말 죽을 맛인 겁니다. 당장 너무 힘들다 길에 나와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영난에 몰린 자영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대출을 통해서 빚을 내서 위기를 넘기려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냐? 12조 원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역대 2번째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충돌 없이 집회는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예. 집회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겁니까? 방역 지침에 따라서요, 299명 규모의 집회를 사전 신고한 주최 측은 현장에서 방역 지침 준수 확인 절차를 진행해 다행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충돌은 없었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자영업자 측은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목소리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9시로 지금 영업 제한이 됐는데요. 네. 일단 이 시간을 좀 손을 보라는 겁니다. 영업 시간 제한을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퇴근 이후에 식당을 찾자면 보통 빠르면 한 6시 반, 늦으면 7시 반 이런 그렇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걸 9시까지로 계속해서 줄이다 보면 매상이 이게 줄었다는 표현도 좀 애매할 겁니다. 아예 매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영업 제한 시간 이걸 철폐해달라는 게 그들의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방역 패스에 대한 불만도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했다. 그러면 이 감염병법 제49조를 위반하게 됩니다. 범법 행위가 되는 셈입니다. 네. 영업을 강행한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들까지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님이 입구에 몰릴 때 방역 패스 검사를 일일이 해야 되거든요. 글쎄요, 이게 쉽지 않은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요즘 또 가짜 방역 패스까지 나돌고 있는데요. 인터넷 등에는 접종 완료자의 접종 확인서를 거래한다는 글, 또 타인 음성 확인서를 변조하는 방법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더라도 책임은 누가 지느냐? 모두 업주가 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방역 패스 책임까지 다 업주가 떠맡는다? 글쎄요, 이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렇죠. 손실보상법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320만 명을 대상으로 방역 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는 등 4조 3천억 원 재정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실제 손해를 보전하기에는 세 발의 피, 조족지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하루 매출이 100만 원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지금 보상금이라고 내놓는다. 위로금 차원이라고는 하는데, 특히 손실보상이 지난 7월, 8월, 9월에 1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2019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오픈한 매장의 경우에는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도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지급이 더 분노를 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불만 표출 이렇게 시비로도 표출이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표출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불복 영업. 14개 매장을 운영하는 인천의 한 대형 카페가 방역 수칙을 거부하며 24시간 운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가 담당 구청에 이게 또 고발이 들어갔고 철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다 같이 24시간 카페 영업 운동을 하자 이렇게 독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는 한 명만 가능한 상황을 비틀어서 여러 명이 와도 일행이 아니라 우리는 개별 손님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시해서 네. 이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보니 이런 불만까지 표출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형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지금. 네. 특히 종교시설에는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반면에 식당, 기껏해야 10명 들어갈 수 있는 식당, 20명 들어갈 수 있는 카페 이런 곳은 영업시간도 인원도 모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영업자들은 그 형평성 논란이 곧 반발심으로 키워지고 분노로 표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만이 이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한컷 이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자, 자영업자들 힘겨운 상황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속 터지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사기입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사기라니요. 얼마 전에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 씨가 그 SNS를 올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건데요. 문자 내용입니다. 해당 문자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네.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서민들을 위한 특별금융 지원금이라며 업체당 최소 1억, 이 업체당 최소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뭐 언뜻 보기에는 글쎄요, 이게 뭐 문제가 될까? 대출해준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자세히 좀 뜯어보면요. 네. 대출을 유도를 해서 신분증, 이런 개인정보를 빼내는 아주 교묘한 스미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빚을 내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어디서 더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런 부분을 지금 노린 거라는 게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동아줄이죠, 사실. 예. 어떻게 보면. 그걸 또 이용을 했다? 너무너무 나쁩니다. 네. 금감원에 따르면요, 정부의 긴급자금 대출과 특별보증대출 등을 빙자하는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 발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 문자 발송자는 수신자가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하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이름이나 연락처, 또 대출 현황 등 개인정보를 모두 받은 다음에 이걸 또 사기에 활용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이고. 제도권 금융회사는 이런 정보를 문자로 절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금감원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 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가까운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지점에 직접 문의를 해야 가장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역시 절반 이상이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일방적인 희생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인 건데요.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하루빨리 나와야겠습니다. 오늘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